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통적으로 철학자들은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철학자들의 언어 의미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글이 참 좋은 점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반복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레몬에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신맛이 나는 과일과 같이 설명하는데 레몬이란 단어가 지시한 대상을 지시체,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설명을 기술구라 한다.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 결정되고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아는 것이 된다. 일문단은요, 언어의 의미에 대한 의미 내재주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며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의미 외재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한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사고 실험을 제시하였다. 이 문단은 의미 내재주의를 비판한 퍼트넘과 언어의 의미에 대한 의미 외재주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는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무색 무취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은 동일하다. 그런데 화학식이 H2O인 지구의 물과 달리 쌍둥이 지구에서 물이라 불리는 대상은 화학식이 XYZ인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물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왜 동일하죠? 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이 동일하기 때문이죠.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왜?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퍼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어 의미는 인간의 의식이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 퍼트넘이 쌍둥이 지구 실험을 통해 증명하고자 한 내용입니다. 3문단은 퍼트넘의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닌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실제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 예를 들어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거리는 속성을 지닌다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금으로 불릴 수 있다.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된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적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한다.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퍼트넘은 언어 사용을 위해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을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퍼트넘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언어의 의미에 대한 기존의 관점과 달리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 그러면 실제적 본성이란 것은 의미 외재주의 입장에서 단어를 의미하는 결정 요소이겠고요. 마지막에는 의미 외재주의의 의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문단은 실제적 본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의미 외재주의 학문적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지 1번 의미 내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지시체에 대한 기술구에 따라 결정된다. 1문단에 제시되어 있었고요. 선지 2번 의미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 의하며 대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 의미를 구성한다. 1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선지 3번 의미 외재주의에 의하면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 2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어요.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의미 내재주의자와 퍼트넘 모두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답의 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자, 1문단에는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 라고 했죠. 그럼 1문단을 봤을 때 의미의 주관성을 중시한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고요. 2문단에는 퍼트넘은 기술구가 결정한 의미가 객관적이 않다고 비판한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이것은 의미의 주관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선지 5번. 퍼트넘의 의미와 내재주의자와 달리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시체의 의미를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1문단과 2문단의 답의 근거가 나타나 있어요. 윗글을 참고할 때 기역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의 이유를 알려면은요 2문단을 가지고 와야 되네요. 선생님하고 아까 2문단을 읽어봤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본문을 읽으면서 알아차린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왜? 화학적으로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한 인식이 같더라도 뭐죠? 두 지구의 물은 서로 다른 지체이기 때문이다. 2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A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냄비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는 몰리브데넘은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알루미늄 속성 및 용도가 매우 유사하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인식이나 의식이 유사하다. 내재주의자에 따르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다. 기술구가 같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나 몰리브데넘의 원소기호는 MO로 AI인 알루미늄과 다른 물질이다. 일반인들이 몰리브데넘 냄비와 알루미늄 냄비를 구별할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테스트를 통해 이를 간단히 구별한다. 그 본문에 구별은 소수의 전문가가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죠. 선지 1번 볼게요.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 속성이 비슷하더라도 실제적 본성에는 차이가 있겠군. 왜요? 다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선지 2번입니다. 두금속의 원소를 밝혀낸 과학적 발견을 통해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의 본질적 구조가 드러났겠군. 3문단에 실제적 본성은 과학적 발견에 의해 드러난다라는 본문에 적혀 있었어요. 선지 3번.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은 구별할 수 있는 소수의 전문가는 단어가 의미한 대상의 차이를 인지하며 단어를 사용했군. 네, 본문의 구별은 소수의 전문가가 할 수 있으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언어 공동체의 협업은 언어 사용을 위해 쓸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언어 공동체 협업을 쓴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선지 5번 볼게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일반인들이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라는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언어적 노동 분업이 이루어진 거겠군. 네, 4문단의 마지막 줄에 적혀 있었죠. 정답은 선지 4번이었습니다. 보기의 관점에서 퍼트넘의 주장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의미 외재주의라고 적었는데 사라졌었네요. 레몬이란 대상이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깨비와 같이 외부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그 단어만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지시하는 단어도 분명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관점으로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는 퍼트넘의 주장과 굉장히 대조되고 있죠.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퍼트넘의 주장으로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은 의미를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외부 세계가 의미 결정에 필수적이라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은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는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는 착한 성품을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 적절했죠? 2번부터 5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라는 뜻이고요. 그가 지닌 목걸이는 친구에게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 지니는요 몸에 간직하여 가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선지 4번 이를 성사시킬 책임을 지니고 해외 출장을 갔다의 지니고는 어떤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라는 뜻이었고요. 선지 5번 첫사랑의 추억을 평생 동안 가슴속에 지니고 살았다의 지니고는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이었습니다.